오늘 3명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가 열리는데 이번에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열렸는데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한국성급의 자제분이 합격할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후보자는 알고 계신가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예. 후보자의 장남은 저채용 규칙으로 하면 7등을 합니다. 합격이 안 되죠. 그 당시에 직원 채용 규정을 어겨가면서 채용을 한 상황입니다. 이 내용 혹시 모르셨죠? 예, 몰랐습니다. 네. 자기소개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보통 1000자 이내로 그러면 취업준비생들은 악착같이 999자를 씁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더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아드님은 평균 363자를 썼습니다. 3분의 1을 썼습니다. 대충 쓴 거죠. 그런데 만점을 받습니다. 자기소개서 부분에서. 자기소개서 뭐 글자가 적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있는데 참 웃지 못하게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제가 5분의 그 합격자 그 글자를 다 세봤습니다. 이제 누가 제일 적은지. 그런데 우리 그 후보자 자제분은 거꾸로 두 번째. 그러니까 자제분보다 글자 수가 더 적은 분이 한 분 또 있어요. 예? 그래서 글자 수를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문성혁 후보자는 주로 지금 장남 한국선급 특혜 채용 의혹 부분이 이제 도마에 올랐네요. 예, 그렇다는 뭐 학점도 낮았고 자기소개서 이제 글자 수가 적었다. 뭐 이런 영어 성적 같은 경우도 기한 지난 거기 때문에 빵점 처리됐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이런 어떤 정황에 대해서 이제 그 야당 의원들이 제기를 하면서 특혜 채용 아니냐. 예.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그 문성혁 후보자가 그러니까 그 이 한국상급 회장을 만난 시점이 바로 저 채용이 이루어진 시점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청탁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게 예. 지금 야당 의원들의 이제 집중적인 의혹 제기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성혁 후보자는 회장을 만날 때도 단독으로 만난 게 옆에 배석자가 있었다라고 했고 자기는 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정말 저 그 부인이 사실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지금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사실로 확정이 된다면 네. 두 번째 그리고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로 결정을 했다면 저는 문제는 심각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왜 그러냐면 한국 상급이라고 하는 기관 낯익지 않습니까? 네네네. 세월호 참사 때 등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세월호 불법 증축을 했는데 안전진단하는데 부실진단에 대해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곳이 한국 상급입니다. 네. 이때 나왔던 이야기가 해피합니다. 해수부 네. 마피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예.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국 상급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게 2014년 4월입니다. 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세월호 논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다른 데도 아니고 한국 상급을 대상으로 부정 채용이 이루어졌고 청탁을 했다면 예. 이거는 도덕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네, 일입니다. 특히나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세월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 왔는지에 대해서 환기한다면 만약에 인사검증에서 이 문제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통과를 했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건 분명히 밝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